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우 지수는 0.54%, S&P 500 지수도 0.3% 하락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다우 지수는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S&P 500 맵에서 보시면은 이른바 매그니피션스 세븐, 맥세븐 종목군들은 주가가 양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을 보였지만 엔비디아, 강부합, 애플, 구글, 메타, 특히 아마존과 테슬라, 테슬라가 이틀째 강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의 체크포인트, 미국의 고용지표 오늘 밤에 나오죠. 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것이냐, 50bp 인하할 것이냐.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50bp 인하 여부가 인하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추석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특히 우리나라 경기 부분도 안 좋고 추석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이 금투세 이슈랄지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다 밀려버리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악재가 하루빨리 좀 해소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일정이 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했는데 일단 9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장 추정치는 이제 14만 5천 개에 비해서 좀 훨씬 낮았죠. 자, 네. 그럼 이것만 놓고 보자면 경기 침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서는 또 예상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실업 수당이 청구 건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와는 또 맞지 않는 약간 좀 애매한 지금 이 경제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9월 중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폭을 얼마나 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에 대해서 5대 5로 보고 있다. 50번 확률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미국 언론도 전문가 의견도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9월 FOMC에서 이제 25bp 인하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50bp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전문가가 얘기할 때 50bp라는 주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환영하는 뉴스일 것처럼 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준이 50bp 인하를 실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제 했던 것보다 이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50bp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시장은 50bp 인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어적인 좀 모드로 좀 가야 된다. 9월과 10월의 어떤 창을 지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9월과 10월 이때 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방어적인 좀 모드로 좀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 의견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여기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여기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파이낸스 야후닷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맞죠? 반도체 ETF 한번 볼까요? 네, 0.54 마이너스 0.54 약보합으로 끝났죠. $1 환율은 NDF에서 1333원대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VIX 6.94% 하락한 19.84달러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제금리는 3.73%입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69.14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07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차트별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시총 상위 종목분으로 보겠습니다. 애플 일단 강보합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오늘도 애플이 한 2%가 오르다가 윗골을 달았습니다. 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중에 플러스, 그러나 종가는 약보합으로 끝났고, 엔비디아도 자, 이 반전을 못 하고 있죠. 이전에 이제 패턴을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몸통이 좀 길었죠. 근데 계속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라일리도 그동안 잘 버티다가 오늘 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TSMC ADR 이틀째 상승 보이고 있고요. 자, 테슬라가 가장 강한 흐름이죠. 어제 4.18%, 오늘 4.9% 이틀째 강한 상승세. 그 다음에는 뭐 업종별로 좀 약하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는 상승을 했냐? 요겁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출시한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정부 효율위원회를 설립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그 조직을 좀 이길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테슬라 관련된 얘기입니다.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S&P 500 매물 한번 볼까요? 메가캡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입니다. 엔비디아 올랐지만 반도체주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요. 일라일리가 하락했다는 점, 산업재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가캡들 상승이면 나머지 업종은 또 주춤한 그런 분위기죠. 근데 워낙 이 자체가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빅테크 올랐지만 그게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ETF 볼까요? ETF도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이 좀 없죠. VIX 하락에 따라서 관련 VIX ETF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ETF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퀄컴 소식이 있었네요. 이런 소식 좀 중에서 한번 골랐는데, 자, 퀄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삼성과 구글과 협력해서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스마트 글래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이에요. 스마트 글래스. 애플의 비전 프로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게 편리하지 않죠. 착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스마트 글래스는 편리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퀄컴이 삼성과 구글과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게 출시가 언제 된다 이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출시되게 되면 상당히 영향력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제 국내 증시 가보시죠. 국내 증시 그렇게 뭐 할 말씀이 많지 않죠. 답답합니다. 시장 보면. 매년 8월, 9월
뭐 9월에서 10월 뭐 그다지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죠. 이 방어적인 전략을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저 역시 다음 주 월요일 주간 일정 좀 설명해 드리고 지금 계획은 추석까지 좀 유튜브를 좀 쉬려고 계획 중에 좀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죠. 물론 한 5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니까 매번 이 잠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각이 새벽 한 3시에서 4시에 항상 눈을 뜨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리고 저 역시 개인적인 어떤 실력 배양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쉬려고 해도 이 시간 그때가 되게 되면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6일까지 좀 하고 추석 연휴까지는 좀 쉬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이 뭐 주도주가 좀 부재되어 있고 개별 테마주가 없죠. 뭐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미국의 FOMC 회의랄지 물론 이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만 뭐 그 구간에 어떤 또 바닥을 다지게 되면 또 내년 뭐 12월이나 12월, 1월, 2월, 3월, 뭐 4월 그때까지는 또 시장이 또 대응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또 미국 대통령이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정책 기대감에 또 주식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런 점을 좀 인지하고 힘을 내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뭐 계속 연 3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계속 이 전약 후강, 전강, 그러니까 전강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일단 이 추세 깨트린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반등이 날라오면 지난 5일처럼 아주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투매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건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얼음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스탠스가 좀 필요한 거고요. 만약 뭐 제가 쉬는 기간에 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 고객 안내 메일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이 되게 되면 당연히 관리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따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메일 주소는 댓글에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객 안내사항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주 이러하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 하회했다. 뭐 이 내용이 어제 대부분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어제 SK 하이닉스를 샀더라고요. 2.89% 올랐고 기관은 기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어주 한국전력, 통신주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삼성전자, 현대차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글쎄요 눈에 띄는 게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뭐 약세장에서 시간을 다니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떴다가 다 밀립니다. 오히려 시간을 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을 다니까가 상승했다더라. 그러면 오히려 차익 매물의 기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밤 미국의 고용 보고서 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뭐 예상치를 하회하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폭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환절기입니다. 또 이 환절기 요즘 뭐 주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